내가 지금 모닝을 타는 지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차를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확실히 차값을 숨길 수가 없는 게 이제 좁은 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다니긴 너무 좋은데 장거리를 한 30분 이상 가는 거리를 가다 보면 많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키가 크신 분들은 여기 지금 레그룸 보시면 무릎에 이 플라스틱이 간섭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차의 단점이, 경차는 확실히 휠베이스도 작고 이제 서스펜션에 막 뭔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체가 이제 험로를 만났을 때 부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차급별로 이제 승차감은 어떤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뭐 준중형, 중형, 준대형 이렇게 많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 보면서 승차감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비교가 딱 체감이 되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닝이는 약간 금액이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연식이 이제 좀 됐죠. 전유 모닝이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추가를 하지 않고 비슷한 금액대에서 차값을 높여서 승차감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대형차를 어떻게 사요?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500만 원으로 대형차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닝 사러 왔다 제네시스 사러 가는 이유 막 이런 거 막 영상 보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뭔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아반떼를 가져왔는데요. 모닝에 비해서 확연하게 휠베이스가 넓어지고요. 아반떼 정도만 돼도 뒷좌석도 꽤나 여유있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한 4분이서 타시기에는 뭐 나름대로 크게 불편함 없이 탈 수가 있어요. 저 경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명이서 타고 막 장거리 운행하기에는 좀 힘들죠. 아반떼만 돼도 이제 버튼 시동이 들어가고 이런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고 호화로운 옵션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블루세이버 등급이에요. 웬만한 편의 장비들은 이 준준형부터 좀 등급을 높은 걸 선택하면 들어간다. 심지어 요즘 나오는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호화 옵션 아니면 뭐 반자율 주행 뭐 이런 안전 시스템까지도 많이 갖춰진 차량이 많아요. 차의 승차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승차감을 구성을 해주는데요. 차체의 크기, 차의 무게, 그리고 서스펜션의 구조, 이런 복합적인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모닝 같은 경우에 공차 중량이 900kg예요. 근데 아반떼는 얼마냐? 300kg가 더해진 1200kg 초반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탔죠? 그럼 바로 100kg 추가. 카메라 들고 있는 친구가 딱 탔잖아요. 또 바로 100kg가 추가됩니다. 지금 아반떼를 타고 있지만 꽤나 묵직한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이 모닝에 비해서는 아예 다른 차원의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왠지 막 느낌도 에어컨도 더 시원한 것 같지 않아? 지금 이게 11년식에 한 11만 주행을 했는데 엔진 컨디션은 좋아요. 좋은데 이 실내에서 알게 모르게 막 여기저기서 이 잡소리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의 급을 높일 때 차 사이즈랑 옵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내 내장재, 흡음재, 고급차로 갈수록 조금 더 좋은 소재,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이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도록 군데군데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준준형을 탔을 때 드는 생각은 운전할 때 편의성은 되게 좋아졌다. 그리고 옵션도 꽤나 이제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실내의 소재나 감성은 사실 딱히 다를 게 없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뭐 일단 뭐 금액이 비슷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또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종이다 보니까 약간은 막 실내에서 잡음이 좀 들린다던가 아니면 너무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썼다 이런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 중에 하나죠. 이 K5 차량은 1세대 모델이에요. 근데 1세대 모델도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얘는 지금 금액이 500도 안 해요. 490만 원 정도 하는데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일단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고 세련됐습니다. 봐봐, 얘 아반떼는 막 그냥 헤헤 웃고 있는 이런 표정인데 지금 보면 얘는 좀 근엄하잖아요. 모닝 옆에 아반떼가 있고 또 K5가 있으니까 이 K5가 좀 더 돋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아반떼는 버튼 시동이었는데 이 K5는 버튼 시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얘는 이제 등급이 낮아요. 지금 스마트 스페셜인데 K5에서는 스마트가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마트 스페셜, 그 다음 디럭스,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런 게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옵션이 아무리 안 좋든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타보면서 느껴볼게요. 모닝에서 아반떼로 넘어올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반떼에서 K5로 오니까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1200kg 정도였는데 얘는 1400kg 정도 지금 무게가 나갑니다. 확실히 뭔가 묵직한 느낌은 들고, 아반떼는 1600cc잖아요. 얘는 2000cc를 쓴단 말이에요. 확실히 출력 면에서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무게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반떼보다 절대 못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K5는 그냥 그 당시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다,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만든 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실내의 디자인이 2010년도에 나온 것 치고는 그냥 미쳤었다. 지금 나온 차들과 비교를 해도 디자인이 막 그렇게 꿀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가 좀 무지막지해져요. 신차 가격 자체가
앞에 나온 차들이랑은 완벽하게 다른 차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고차 값은 지금 똑같지만 K7부터는 어떤 게 바뀐다? 6기통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4기통 엔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6기통 엔진도 4기통 못지않게 많이 팔려요. 그리고 얘도 6기통입니다. 짜자잔. 야, 이거 엔진룸 난리 났네. 이거 엔진룸 커버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깨질랑 말랑해요. 왜냐면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에 엔진룸 커버가 많이 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열을 받으면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못 버티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탔던 그랜저 LPG도 그랬었죠. 그럼 6기통부터는 어떻게 승차감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이 정도 신차가 뭐 4천만 원 가까이 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버튼 시동, 뭐 프로토 에어컨 이런 건 기본이에요. 이제 좀 호화 옵션이 들어가요. 이런 JBL 같은 스피커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썼고요. 스피커 개수도 달라요. 막 스피커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메모리 시트, 그리고 아까 대시보드도 K5까지는 막 거의 그냥 플라스틱이라서 잡음이 아반떼 못지않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K7 정도 되니까 위에도 가죽으로 막 덮여있죠. 호화 옵션 이렇게. 이런 옵션들은 차의 기능면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넣어줬을까요? 이 K7부터는 그냥 운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감성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지 이 차를 구매를 하는 거죠. 이 6기통 엔진부터는 실내에 유입되는 엔진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약간 바깥쪽이랑 이 안쪽이 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 실내 잡음을 없애기 위한 그런 막 중간중간에 흡음재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방음 같은 게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아반떼랑 K5가 큰 차이가 안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K5랑 K7을 비교하니 드라마틱한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기통수가 6기통으로 늘어남에 따른 이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1600kg 이상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운행했을 때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제가 자가용이 K9 14년식짜리를 탔었는데 그냥 K9만 탔을 때는 뭐 이게 엄청 좋은가? 그냥 뭐 편안하고 괜찮네 정도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경차부터 준준형, 중형을 거쳐서 이제 준대형까지 와보니 이 기통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차량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체감이 돼요. 그리고 이 K7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줘요. 왜냐면 이 K7이라는 차종 자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그 차종이 출시한 연도에 나온 차들을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고질병이 없는 차로 판명이 났다. 그런 경우라면 좀 가성비 있게 구입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 정도면 지금 나오는 K5 소나타랑 비교를 해도 오히려 좀 더 이 차가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제 K7까지 했어요. K7 위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이 차밖에 없습니다. 짜자잔. 제 옆에 있는 이 차는 그냥 에쿠스가 아닙니다. 라이트 보세요. 나 일반 에쿠스랑 달라. 풀옵션이야. 딱 느낌 나잖아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넘었었던 에쿠스 3.8 프레스티지의 VVIP 패키지 차량입니다. 일반 에쿠스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이렇게 LED 등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좀 더 단조로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모든 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비싼 차가 이 바로 에쿠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예상으로는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 차량 중에 유일하게 이제 후륜구동 차량이란 말이에요. 후륜구동은 실내에 공간을 빼기가 좀 안 좋아요. 하지만 후륜구동임에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구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엄청난 호화 옵션들 들어가요. 뒤쪽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이런 커튼들도 수동이 아니고 이제 전동으로 커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는 보이는 모든 부분이 거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에쿠스가 너무 싼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1억짜리가 500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밀이 있죠. 오늘 본 차량들은 다 10만 킬로대 주행한 차량들이었어요. 이때까지는. 하지만 얘는 키로수 보면 놀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좀 보기 힘든 키로수죠. 30만 킬로를 넘게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좀 정확한 승차감의 판단이 될까,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이라 할 수 있는데 얘는 가져와서 지금 보링이 이뤄진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의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바로 운행해 볼게요. 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도 에어 서스펜션의 영향으로 확연히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외부 소리가 진짜 너무 차단이 잘 돼서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제 이 엔진과 나밖에 이 공간 안에 없다라는 느낌을 줘요.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은 게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차를 몰았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냥. 근데 이렇게 승차감이 어떨지 직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한 대씩 올라가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형차로 넘어오니까 K5랑 K7이 아예 다른 차라고 했잖아요. 그 차이보다도 K7이랑 이 에쿠스의 차이가 더 크다고 느껴져요. 후륜구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약간 밀어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그 느낌과 이 육중한 차체를 3800cc 엔진이 밀어주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도로에 잔진동을 최대한 걸러주면서 많은 흡음재, 내장재, 그리고
두꺼운 이중 접합 유리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 주니까 그냥 앞에 있는 차들이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모닝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모닝이 뭐죠? 야, 진짜 모닝 사러 와서 에쿠스 사갔다, 제네시스 사갔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씩 비교하다 보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대 중에 뭐 살 거예요? 네 대? 뭐 모닝까지 5대잖아. 네, 5대. 냉정하게 저는 다시 모닝을 타러 갈게요. 왜냐면 제가 딱 타보면서 느낀 게 차가 커질수록 운전이 좀 넓은 도로에선 편한데 이런 좁은 주차장을 돌아다니기에는 좀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좁은 길을 다닐 때 우리 모닝이보다 좋은 차는 없다. 물론 모닝보다 아반떼가 좋고 아반떼보다 뭐 K5가 좋고 뭐 K5보다 뭐 당연히 에쿠스 K7이 좋겠죠. 하지만 차는 내가 유지하기에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용도랑 가장 알맞는 차를 샀을 때 가성비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닝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대의 승차감을 비교를 해봤고요. 차급에 대한 차이는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음 컨텐츠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우리 국산 대형차와 수입 대형차의 승차감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날까, 이런 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